자존감의 높낮이가 좋고 나쁨을 뜻하진 않는다. 서점을 둘러보거나 SNS를 슬쩍 살펴보기만 해도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 자존감의 문제다,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흔하게 던져지는 진단이고 그 진단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만약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된 현재까지도 항상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면 자존감 높이는 방법을 찾기 전에 자존감에 대한 개념 전환을 먼저 이루어내는 게 훨씬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개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자존감이 높은 시기와 낮은 시기가 있을 뿐입니다. 언제나 자존감이 높기만 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기나 할까요? 자존감이라는 개념 자체가 레벨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한결 마음이 편해집니다. 롤플레잉 게임 속 캐릭터의 능력치처럼 레벨업을 한다고 달성한 수준에서 쭉 머물러주는 속성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레벨보단 체력 포인트나 마력 포인트에 가깝다고 이해하는 편이 적합합니다. 체력과 마력의 게이지는 필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부족하면 채우면 됩니다. 자존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경험치를 쌓아 특정 레벨을 달성해내는 개념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컨디션에 따라 들쭉날쭉 변동의 폭을 가지는 유연성. 그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더 괜찮은 척 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충분히 근사하지만 종종 마음이 흔들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존감과 낮은 자존감, 이 두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꼭 자신을 한 가지 상태로만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낮아진 자존감으로 고민 중이라면 첫 번째 처방은 자존감을 제발 좀 높이세요가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너무 힘든 날엔 지금은 내 자존감이 좀 낮은 시기구나. 그럴 수 있지. 이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두고 보라 라는 말이 무책임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자존감에서만큼은 한 발자국 떨어져 관망하는 태도로 지켜봐도 괜찮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오르락 내리락 변덕도 심하거든요. 당신은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다 때마침 오늘이 자존감이 낮은 날일 수 있어요. 당신의 매일이 오늘 같진 않을 겁니다. 부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경험치가 쌓여야 보이는 것이 있다. 험하고 지난한 등산의 과정을 거쳐야만 만날 수 있는 풍경이 있고 경험치가 쌓여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었는지를 막론하고 그 자체로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과 이루어온 성과들에 애정의 시선을 주기 어려워집니다. 만들어온 결과물이 상당히 괜찮았음에도 스스로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알아채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자신이 쌓은 경험치를 쉽게 초기화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팎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항상 조급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자책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자존감이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정한 어느 한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낮아진 자존감으로 인해 나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성급한 태도를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 평소에 하지 않을 행동과 생각을 하고 어김없이 후회할 만한 말과 태도를 보이게 되죠. 본질적인 극복은 결국 나의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선 다양한 경험과 누적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니 나 자신을 믿어야만 그 여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인정하고 응원해줘야 합니다. 나를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들은 조바심을 내지 않아요. 내디딘 걸음들이 모여 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은 꾸준한 시도와 믿음을 토대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낯선 환경이나 어색한 상황에서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배움과 반성의 연속에서 누구나 자존감이 깎이고 자괴감을 경험합니다. 고비를 넘기면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세요. 나 자신보다 든든한 조력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잘 되지 않았다면 자책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단 원인 파악에 에너지를 쏟기 바랍니다. 끙끙 대다가 탈나지 말고 경험의 오답 노트를 작성해 보세요. 그 노트가 말해줄 겁니다. 버티는 것도 능력이지만 과감하게 손절할 줄 아는 용기도 능력이구나. 우리 삶에는 적절한 포기와 인내가 모두 필요합니다. 조급함에 허덕이는 당신에게 필요한 조언은 자신이 쌓아온 경험치를 믿고 스스로 응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위 밖의 일에도 망가지지 않는 견고한 삶의 태도입니다. 걱정은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태어난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에 꾸준히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걱정이 발생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고민도 비례해 커지게 됩니다. 걱정이 잘하고 싶은 간절함에서 태어난다면 걱정은 필수적으로 나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걱정이 많아 걱정이라면 매일 밤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친다면 자신이 잘하고 싶어서라는 것을 알아차려 주세요. 그리고 걱정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걱정은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요. 인생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래야 한다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해만 있을 뿐입니다. 불안이 만들어내는 요소 중에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 깨닫고 나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지나쳤다면 과정을 잘게 쪼개서 작은 성공의 경험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큰 결과에는 그에 비례하는 기대와 걱정이 따라오지만 결과가 작다면 당연히 걱정도 줄어들 테니까요. 매일 작은 성공을 쌓는 사람이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고 마침내 걱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가세요. 걱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도록 말이죠.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질문하고 또 질문하세요. 그 방향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기 위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해보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